고노다로는 일본에서 총리 되기가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극우적인 발언으로 한국에 대해 막말 도발을 하면 지지도가 팍팍 오르기 때문입니다. 고노다로가 4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한국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쏘겠다. 한국에 대한 양해와 협조는 필요 없다.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 고노다로의 의도대로 일본에서 언론 노출이 많아지고 지지도가 확 올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도발 발언을 하면서 급히 어설픈 연기력까지 보여줬다는데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노다로가 4일 기자회견에서 상대국 영역에서의 미사일 저지 능력에 관한 인터뷰 내용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국은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적 미사일 기지를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쿄신문 기자가 한국에 대한 이해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고노다로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어하는데 왜 한국의 이해가 필요한가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고노다로의 이야기대로라면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서 일본으로 미사일 발사가 예견이 된다면 먼저 북한 미사일 기지에 선제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고, 한국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미사일 비행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등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월 31일 자민당은 안보 관련 회의에서 상대 영역의 탄도미사일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공격적인 무기는 보유하지 않는다. 라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베 정부에 전달해서 채택하겠다는 아주 도발적인 군사작전입니다. 일본 헌법 9조 2항에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 한도를 넘는 전력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먼저 쏘겠지만 공격은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기지의 지하 은닉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적 미사일 기지 사전 타격 작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 제안을 보란듯이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은 아베 정부가 헌법 개정과 분쟁 섬에 대한 해결 등 제대로 이뤄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협을 남기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논평할 가치도 없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 동맹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대꾸할 가치도 없는 엉뚱한 소리라는 거죠. 4일 기자회견에서 고노다로는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를 111일간 연속 항해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자위대가 행동에 나서겠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고노다로의 기자회견 발언은 극우 언론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노다로 감사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니 적 기지에 대한 사전 공격을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고노다로 방위상이 또 해냈습니다. 칭찬합니다. 라면서 고노다로는 강한 어조와 날카로운 표정으로 당연한 말을 했다는 식입니다. 특히 고노다로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왜 이해를 요청해야 하느냐 라고 하면서 날카로운 표정을 짓는 모습과 갑자기 마스크를 벗으면서 한국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칭찬들이 많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다가 한국에 대한 단호함을 보여주면서 면상을 들이밀고 인상을 쓰는 것은 타이밍을 잘 맞춘 연기력이었습니다. 고노다로는 돌출 행동과 발언으로 그동안 일본 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기 총리를 위해 자신의 엉뚱함을 맘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기술적인 문제로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을 잠정 중단한다 라고 전격 발표하면서 큰 이슈몰이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이지스 어쇼어 기지 조성에 반대하는 지자체를 찾아가면서 90도로 인사하면서 경과보고와 사과를 하는 이벤트로 몇 달 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블루 임펄스의 고개 비행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내가 추진했다 라고 자랑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모형 비행기에 올라서 이런 느낌인가요? 라면서 포즈를 취한 사진도 올리는 등 언론 노출의 재미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고노다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한일 경제 갈등을 일으킬 때에 외무상으로 전 세계에 한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면서 여론 조작에 온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 기자들의 카메라를 보면서 캐논이네, 여기는 니콘과 캐논 두 대네 라며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서 대화를 나누면서 말을 중간에 끊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해서 국내에 보도가 되었고요. 그동안 아베의 후임으로 기회를 엿보던 고노다로는 지금 신이 났습니다. 차기 총리로 아베와 잔민당과 일본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노다로는 그동안 꾸준히 자신의 사이트를 관리해 왔습니다.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왜 이해를 구합니까? 라면서 날카로운 표정과 단호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연출로 극우 언론들과 일본인들이 환호를 지를 판이니 일본 총리 되기 참 쉽네요. 한국인들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는 운동이 현재 상황에 매우 뜻밖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던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들이 마스크 쓰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다, 건강한 사람들은 쓸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일부 보건과학자들이 마스크는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미국 CDC와 같은 곳에서도 굳이 마스크를 써야 하나 라면서 겁내지 말고 마스크는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에만 등장한 의견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서양에서 보는 마스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마스크를 공식 착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합니다. 백악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공공장소의 마스크 착용 문제는 논의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동네 약국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려는 대기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급속하게 각종 수치가 안정되어 간 것이 큰 이유입니다. 특히 한국은 마스크 공급에 있어서 공적 마스크 구입제를 도입하는 등 마스크 공급에 힘써오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모습이 전 세계 매체를 통해 나갔는데 이들은 한국인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산케이에서도 한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의 눈빛을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보도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조차 한국에 있지만 마스크를 써서 안심이 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마스크를 쓰기 위해 구매하려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나 현재 마스크는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 일리노이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N95급 마스크를 요청했으나 수술용 마스크가 왔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도 현재 마스크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공장이나 각종 제조 라인이 국가에 많은 반면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많은 제조 라인을 아시아로 옮기고 자신들은 서비스업 등 다른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마스크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미세먼지 등이 많고 일본 등에서는 원래 마스크 수요가 높으니 관련 사업이 발달하는 것도 미국, 유럽보다 아시아 지역에서 훨씬 더 현재 상황이 대처하기 쉬운 이유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럴진데 민간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검증도 되지 않은 마스크를 구매하는 상황도 옵니다. 이러한 상황에 메드 인 코리아 마스크를 누군가가 한 박스 선물해준다면 평생 은인이 될 정도라는 말도 한인사회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들의 조용한 운동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마스크 수량이 아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생산량을 늘려 공적 마스크 공급을 예전에 2배 가까이 늘려가고 있어 줄을 서지 않는 약국도 나오는 등 숨통이 트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은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겠다며 조용히 남들에게 양보하는 은밀한 운동을 이어갑니다. 이들은 나보다 꼭 마스크를 구매하는 이들을 위해서 양보하겠다며 자신은 여러 번 소독 살균해서 쓰고 웬만하면 외출도 자제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재고에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을 위해 양보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에 한 외국 네티즌은 우리는 화장지로 싸우는데 저들은 이웃을 챙긴다며 한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실감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힘과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라며 많은 이들은 사태가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베의 고향 야마구치현에서 지난 12월에 진행한 총리 대전이라는 행사가 이제 와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 총리 대신 총리 재직 역대 최장 달성이라는 긴 제목의 행사였는데요. 26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야마구치현 청사에서 거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사 비용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 드러난 비용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정권이 유행시킨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질사법은 일본의 인권 탄압을 드러내고 있고, 사물화는 아베가 국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무라는 아베가 모리모토 사학재단이 국유지를 시세의 15%의 수의 계약으로 넘겨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벚꽃 모임이라는 국가 행사를 개인의 지역 후원회를 위해 인원을 마음대로 늘린 것으로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아베라고 하면 국가 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력자라고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인들은 아베가 일본을 위대하게 라고 해준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찍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은 국제 경제적으로 자꾸 밀려나가니까 누군가 앞장섰으면 좋겠고, 미국의 트럼프하고 아베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니까 미국의 보호와 도움도 받을 것 같고 하는 형편이니까요. 일본인들은 아베가 사물화로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국가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일본이 잘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야마구치 현에서 진행된 행사의 비용 정보 공개 청구에서 드러난 비용 때문에 아베가 크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축하 현수막에 15만 4천엔, 약 168만 6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설치 시공비, 5개 간판 포함 비용입니다. 아베 총리의 소개 패널이 1만 3천엔 4장이고 2만 6천엔 4장, 총 15만 6천엔, 약 170만 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기둥을 감는 간판이 19만 8천엔으로 3장, 총 59만 4천엔, 약 650만 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현 청사 입구에 들어오면 사람 형태의 등신대로 아베 등신이 서 있습니다. 이 제작 비용이 3만 1,100엔, 약 34만 600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세계적인 악재로 서민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 이러한 비용이 공개되었으니 일본인들도 속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이 전시회는 전체 비용이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전시회 입구부터 아베 칭송의 사진과 패널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으니 그 꼴이 너무 못마땅했던 거죠. 특히 이 시국에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베 등신 사이즈의 등신대를 보고 있자니 그 국가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물론 전시 내용은 야마구치현에서 배출된 아베 총리 이외에 7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연고지와 경력과 업적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베 칭송의 내용입니다. 아베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정치 활동을 소개하는 사진 패널을 8개로 쭉 이어붙여 놨으니까요. 특히 아베 등신 사이즈의 등신대는 기념 촬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등신대 패널을 보면서 청사 입구를 통과하도록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야마구치현의 주민들의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마구치현이 아베 총리의 후원 단체인가? 지자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항의하고 싶지만 일단 출입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아베를 비난하며 지나가라고 만든 것이라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가 국가 자금을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쉽게 사용한다고 해서 사물화 논쟁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는 아베라고 검색명을 치면 맨 처음 올라오는 연관 검색어가 아베 무능이라고 나오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야마구치현의 아베 칭송 전시회는 300만엔, 약 3,300만원이라는 적은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베 칭송이라는 전시회 내용과 아베 등신 사이즈의 등신대가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일본인들을 더 분노하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베 등신이 사고를 친 것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웃고 서 있는 아베 등신대가 말입니다.